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또 월요일 아침이 시작됐어요. 1교시.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파이팅 외치면서 달려봅시다. 아침이 덥네요. 더워. 새벽에 더워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지금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좀 날이 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에어컨 키기는 좀 거시기 해서 선풍기 바람으로 새벽부터 또 버티고 있습니다. 습한 게 실제 싫네요. 여러분, 그 곁에 두기만 해도 복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곁에 두기만 해도 복이 들어오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것저것 같이 해보자고 하는 사람이 복이 들어오는 것 같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걸 찾으면 늘 나와 함께 하려 하고요. 함께 하는 걸 즐김으로써 내 일생을 다채롭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뭘 안 해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아끼기보다는 이 별것 아닌 사소한 일이죠. 이 사소한 일이라도 이 고맙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늘 내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뿌듯하게 만들어준다. 세 번째는 나를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유머 감각이 뛰어나거나 뭐 개그 코드죠. 이 개그 코드가 맞지 않아도 항상 얼굴에 보면 웃음기를 머금고 있어요. 내가 썰렁한 말을 해도 무관하지 않게 늘 웃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 네 번째는 항상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조차도 내가 미운 시기에 끈덕지게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슬픔에 빠져있을 때면 어떻게 알았는지 아주 득달같이 달려와서 나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에게서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한번 이런 사람을 곁에 한번 꼭 두시고 또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요, 그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오히려 R&D 투자를 대폭 늘린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4조 원 넘게 줄었던 삼성전자가 오히려 R&D 투자액을 14% 이상 늘렸다고 하네요. 23일에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2023 기업 R&D 스코어보드에 보면 지난해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투자액이 72조 5천억이죠. 전년 대비 봤을 때 8.7%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8.7% 증가를 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처음으로 이제 70조 원을 돌파를 한 겁니다. 반면에 이들의 작년 매출액은 1642조 원, 전년 대비 2.8% 감소를 했고, 이 1000대 기업들은 100대 기업이 아니고 1000대 기업들이에요. 1000개의 기업들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R&D 투자를 확대하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이 2022년 3.9에서 23년에는 4.4%로 늘었습니다. R&D 투자 상위 1000개 기업들, 대기업이 171곳, 중견기업 491곳, 중소기업은 338곳입니다. 작년 R&D 투자가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죠. 총 R&D 투자액은 전년보다도 14.4% 증가해서 23조 9천억이에요. 이는 1000대 기업 전체 R&D 투자의 3분의 1을 삼성전자가 혼자 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지난해 14%로 집계가 됐습니다. 삼성에 이어서 현대차가 3조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SK하이닉스 3조 6천억, LG전자 3조 3천억,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 2조 8천억, 기아는 2조 2천억, 이렇게 상위 5위에 들었네요. 이어서 LG디스플레이가 1조 9천억, 현대모비스 1조 6천억, 삼성 SDI 1조 1천억, LG엔솔 1조 한 천억 정도 해가지고 10위권 안에
올랐습니다. 작년 R&D 투자액 1조 원을 넘긴 기업은 이들 10대 기업이 전부였어요. 상위 10대 기업의 그 투자액은 총 45조 5천억인데 1000대 기업 전체 투자액이 62.7%를 차지한 거죠. 중견기업 중에서는 NC소프트가 4,671억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중소기업 중에는 그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가 797억 정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4년과 비교해 보니까 1000대 기업 중에 중견기업은 407곳에서 491곳으로 84곳 증가했고요. 상위 100대 기업에도 33곳의 중견기업이 포함됐습니다. 혁신 생태계에서 이 중견기업이 점차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산업비 평가죠. 이렇게 R&D 투자가 늘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글로벌 기준으로 저조해요. 2022년 그 기준 글로벌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47곳에 이제 불과하죠. 한국은 R&D 투자 규모 세계 9위에 머문 건데 글로벌 상위 2,500대 기업 중 50위권의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한 곳이야. 한 곳. 미국이 827곳으로 1위 차지했고 이어서 중국이 679곳 그리고 일본이 229곳. 야, 우리나라는 참 큰일이네요. 이게 자꾸 투자를 해서 뭔가 이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의 R&D 투자 증가는 산업기술 혁신을 견인을 했으나 이제 글로벌 기업과 비교 시에 국내 기업의 R&D 투자액은 매우 적은 편이다.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과 도전 혁신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마중물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아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이게 퇴사한 직원이 직무 발명 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할 경우에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런 대법원 판단이 나왔네요. 23일 법조계에 보니까 대법원 2부에서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 발명 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그 직무 발명 보상금이지 보상금 직무 발명 보상금인데 보상금을 해놨네. 하여튼 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요 원고 패소 판결을 그 판결하는 원심을 깨가지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A씨는 1989년이죠.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89년에. 이 세탁기 필터 관련 기술 10건을 발명을 했고, A씨는 1997년 8월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회사에 넘겼고, 삼성전자는 특허를 출원한 뒤 99년부터 A씨가 개발한 필터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어요. A씨는 98년에 삼성전자를 그만둔 거죠. 직무 발명이 특허권으로 등록되면서 A씨는 회사에 직무 발명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고, A씨는 퇴직 후에 약 17년이 지난 2015년이죠. 삼성전자다 그 직무 발명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한 거예요. 삼성은 그 보상금을 5,800만 원으로 책정해가지고 A씨한테 통보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의 장점은 그 직무 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였는데, 직무 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인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삼성은 1995년 사내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보상금 지급 시기를 특허가 회사 경영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으로 정했고,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은 A씨 청구에 따라서 보상금을 책정한 시점을 소멸시효 계산으로 시작점으로 본답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그 2심은 A씨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99년 관련 특허 제품이 나온 A씨의 직무 발명은 95년 규정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그렇게 봤고요. 새 보상 지침이 시행된 2001년 1월 1일 시작으로 소멸시효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01년 보상 지침은 시급지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고, 대법원은 A씨가 퇴직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 이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고요. 원심을 파기환송합니다. 그리고 A씨에게 95년 규정이 적용돼서 보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죠. 그 대법원은 A씨와 삼성전자 사이에 2001년 직무발명 보상 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A씨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 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 지침이 적용된다고 이제 밝힌 겁니다.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아유, 고생한 사람들한테 그래도 특허권 다른 데서 특허권 사오는 거서 주는 것보다는 직원이 해서 특허권 만들어줬으면은 그에 대한 보상을 좀 해줘야지. 그래야지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또 나스닥 시가총액 1위 타이틀을 하루 만에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18일 엔비디아 주가는 3.51%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 135.58달러 기록했고 시총 1등 3조 3,350달러 50억 달러인데 약 4,600조 원 됩니다. 하지만 20일 주가는 전거일의 상승분을 모두 내주면서 130.78달러로 떨어져요. 시총 역시 3조 2,171억 달러로 쪼그라들었고 1위 자리를 MS한테 내줬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고 엔비디아의 하락세에 삼성의 주가는 지난 21일 전거래일 대비 1.96% 하락해서 8만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9일 장중에 82,5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3거래일 만에 제자리 돌아가요. 주가 하락세에도 8만 조절을 유지한 것이 위안거리인데 하이닉스의 주가도 1.47% 하락해서 23만 4천원을 기록을 했죠. 이 주목할 점은 엔비디아의 하락세를 두고 시장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치는 투자자들은 가파른 상승세 이후 나타나는 숨고르기다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친 낙관론으로 엔비디아의 주가에 거품이 있다 그렇게 우려감 제기하고 먼저 비관론부터 보자는 거죠. 미국의 유명 투자자 스탠리 트럭켄 밀러가 지난 5월에 AI가 단기적으로 과대평가받을 수 있다. 엔비디아 투자 비중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고 이 주장의 근거는 AI 성과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돈다는 거죠. 미국의 벤처 캐피탈 세쿼이어 캐피탈은 AI 호황이 시작한 이후 엔비디아의 반도체에 약 500억 달러의 자금이 쏠렸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엔비디아의 AI 칩을 활용해서 거둔 매출액은 30억 달러에 불과하다. 꼬집습니다. AI 반도체를 향한 시장의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알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경제조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AI를 향한 시장의 열정은 거품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다. AI가 향후 1년 6개월 동안 미국 주식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거품은 결국 꺼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엔 낙관론을 보면요. 몇몇 투자 전문가는 AI 활용도가 높아지는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주장하고 AI 칩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제시한 것도 있어요. 18일에 보니까 미 로젠블라르 증권에서 애널이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40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합니다. 20일 주가가 130.78달러였던 걸 감안하니까 상승 여력이 52.9달러에 달한다는 의미네요. 나스닥 시총 1위 타이틀을 하루 만에 반납한 엔비디아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하락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